가정을 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된다는 게 아니라 가정을 하는데 기각각하가 돼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 복귀를 하게 된다면 예. 먼저 이제 나눠서 보겠습니다. 교수님 먼저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또 국면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만약에 기각이 된다. 예, 예. 대통령이 복귀한다라고 한다면 예. 아주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아하. 겁니다. 일단은 대통령이 통치할 수 있는 상황인가? 통치할 수 있는 상황인가? 왜냐하면 국민 대다수가 이미 마음속에 판단을 내렸거든요. 근데 기각이 됐다, 각하가 됐다. 그것도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 만약에 각하가 됐다 그러면 5대3, 5대3으로 각하가 될 거라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요번에 마흔역이 들어왔으면 이게 뭐가 됩니까? 6대3으로 인용되는 문제. 예. 근데 국힘에서 그걸 반대를 했기 때문에 이게 기각이 된 거 아닙니까? 라고 한다면 국민들이 그걸 받아들이겠냐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민주당이 또 가만히 있겠는가? 내가 볼 때 민주당 전체가 깃바닥으로 쏟아져 나갈 거고 예. 뭔가 또 선전선동하고 할 겁니다. 근데 국민들이 또 대다수 결집하고 그럼 굉장히 혼란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혼란한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고 거기다가 이제 극단적인 경우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갈 리는 없겠지만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 그걸 예. 기준으로 삼아서 윤석열 대통령이 또 한 번 요번에 정말 합법적인 계엄을 때릴 수도 있는. 장애 집회 현장에서 뭐 폭력이 있는 경우에 윤석열 대통령은 이거야말로 내란이고 또 폭동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할 수도 있겠네요. 내란 폭동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고요. 네네. 일단은 경찰력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면은 그땐 군이 동원돼야 되는 거거든요. 라고 한다면 적법하게 국무회의를 거쳐가지고 또 한 번 계엄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국민들이 그걸 또 받아들이겠느냐? 그러면 또 아주 뭐 자칫하면 또 유혈사 때까지도 갈 수가 있는 거고. 예. 그래서 이제 국힘 일부에서조차도 뭐 하야하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내가 볼 때 윤석열 대통령 절대 하야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죠. 여튼 대통령 관련된 것도 있겠습니다만 교수님과 이제 궁금한 가정하는 거니까 이 기각은 네. 어디까지나.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는 무죄로 한숨을 돌렸는데 조기 대선이 바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재명 대표도 좀 위태로운 상황. 그렇죠. 민주당도 초일극 체제로 뭉쳐졌던 것이 좀 균열이 될 수도 있으니까 위태로운 상황 이렇게 봐야 될까요? 교수님?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이제 그 사법 리스크가 이제 연장되는 거잖아요. 지금 선거법 같은 경우에 사실은 2심에서 판이 뒤집힐 가능성은 원래 1.7%거든요, 확률이. 근데 그 1.7%가 실현된 거잖아요. 그리고 1심과 2심이 지금 판결이 다르단 말이죠. 그럼 3심에서 또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예. 그게 있겠고 또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지금 벌써 2심 들어가 있는 그 위증교사죄잖아요. 그것도 1심 판결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2심에서 또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연장이 되는 거죠. 사법 리스크는 연장이 되는 거고. 과연 근데 그런 사태가 올까?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런 부분은. 예. 여하튼 그렇게 된다면은 예. 이재명 대표는 유리에서 불리로 될 수 있고 예. 민주당은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민주당은 말씀입니다. 상당히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한편으로 그렇기 때문에 네. 계속 나갈 겁니다. 길거리로 계속 나가가지고 공격적으로 나갈 거고 또 아마 전민 항쟁을 조직하려고 들지 않을까. 거기 보면 이제 온갖 또 뭐 노조단체부터 뭐 농민단체부터 뭐 시민단체부터 다 모아가지고 길거리 가두투쟁을 벌이고 그렇게 되면 이제 한국 경제는 막 그냥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죠. 교수님 일당은 민주당입니다. 민주당이 만약에 아직까지 이제 주저주저 하지만 그렇게 내뱉긴 했지만 뭐 김어준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렇게 되면 만약에 대통령이 직무복귀 된다면 말 그대로 전 국무위원들을 통탄핵시키는 그것도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고 봐야 될까요? 그거는 뭐 그 막가자라는 얘기인데. 나는 그거는 뭐 지금 말도 안 된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예. 결국은 뭐냐면 지금 한 6명 정도를 갖다가 뭐 하는 겁니까? 6명 정도를 탄핵을 하게 돼서 없애버리면 직무를 정지시켜버리게 되면 10명이 남거든요. 그럼 10명 가지고 국무회의를 못 연다라는 거예요. 국무회의를 못 열게 되면 일단 법률 심사를 못 하게 되는 겁니다. 나가면 대통령이 뭐예요? 거부권 행사를 못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경우에는 그 법안이 어디로 돌아가냐? 국회로 가가지고 국회의장이 이제 우원식이 발표하게 공표하게 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대통령을 갖다 무력화시키고 뭐가 되는 거예요? 무력화시키고 자기들이 사실 입법부 독재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예. 그거는 뭐 이재명의 그 변호사도 얘기했듯이 야 그거야말로 내란죄 아니냐. 김필성 변호사인가요? 김필성 변호사 얘기했죠. 그야말로 내란죄 아니냐. 정말 논란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정말로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그땐 정말 계엄이다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거는 뭐 그렇잖아요. 합법적으로 이해가 되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사태가 와서는 안 되지 않겠어요? 교수님 또 하나 궁금해지는 게 물론 4월 4일 오는 금요일 11시니까 11시 한 20분경이면은 알 수 있을 텐데 그래도 궁금했어요, 미리. 국민의 이른바 잠룡들은 어떻게 될까요? 이제 대통령이 자리로 다시 돌아온다. 뭐 그러면 그러면, 다시 네. 쑥 들어가는 거고 아하. 무엇보다도 이제 거기서 가장 큰 그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겠죠. 뭐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냥 김치 국물만 마신 거고. 예. 그 다음에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는 서울시장 자리로 돌아갈 거고. 아하. 원래 서울시장이니까 그냥 그 예. 자리에 계속 남을 거고. 예. 가장 곤란한 게 아마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인데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이게 기각이 됐다라고 한다면 전반적으로 이제 비난을 받을 겁니다. 봐라 헌재도 기각을 했는데 네가 탄핵을 시키지 않았느냐라면서 비난을 받아가지고 사실 정치적 제기가 상당히 힘든 상태로까지 가지 않을까. 거기서 정치적 제기를 하려면 이제 국힘이 완전히 그 페이스로 가다 국힘이 완전히 망한. 그런데 그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예. 한동안은 상당히 숨죽여 지내야 하는 시기가 상당히 오래 지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아마도 치명적일 겁니다. 네. 어디까지나 가정을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만약에 대통령 자리에 다시 돌아올 경우에 네.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을 반전시킬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지? 반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던진 게 그거잖아요. 개헌론이잖아요. 개헌론을 던지겠다. 예. 내가 임기 단축하겠다. 그다음에 개헌을 하겠다. 임기 단축 개헌을 하겠다라고 아마 국면 전환을 시도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갖다 민주당에서 받겠냐? 내가 볼 때 민주당에서 안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건 뭐 평상시 상황에서도 이쪽에서 하자 그러면 저쪽에서 안 하고 저쪽에서 하자 그러면 이쪽에서 안 하고 그랬거든요. 늘 이미. 대개 개헌을 하려면 집권 초에 해야 돼요. 집권 초에 해야 되는데 보통 집권 초에서는 이제 자기 세력 구축하느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안 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어려워지면 그때 던지니까 그때쯤 되면 반대쪽에서 너 또 국면 전환용이야? 이러면서 안 받아줬거든요. 요번 같은 경우에도 정확히 그 경우죠. 또 국면 전환하자는 얘기냐? 지금 분위기 좋은데 뭐 국민들 다 들고 일어나가지고 막 이러는데 근데 왜 우리가 그 개헌이라는 블랙홀 속으로 스스로 들어가느냐? 전혀 받질 않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그걸 갖다 계속 드라이브를 걸겠죠. 예. 다만 그게 실현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없다. 보는 게 맞습니다. 예. 교수님 하나는 또 이 모든 것이 이제 일단은 상상 또는 가상에서 오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이 빨리 국내에 어수선한 상황을 기각됐을 경우에 자리로 돌아갈 경우에 방법 중에 하나는 한미 정상회담을 빨리 가지는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 속에서 상호 관세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 조금 수습이 되지 않겠냐. 이 의견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그렇게도 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걸로 돌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닐 것 같거든요. 지금 이거는 국민들 대다수가 봤단 말이죠. 그 장면을 봤고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시끄러울 겁니다. 그리고 뭐 이건 당연히 꼭 그런 국면 전환용이 아니라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복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정상화를 해야 되거든요. 예, 특정 예. 정상화를 해야 되는 거고 가장 이제 문제가 됐던 게 바로 이 문제잖아요. 트럼프란 새로운 대통령이 등장했는데 우리 사령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협상도 못하고 어떤 파트너로서 앞으로 어떻게 헤쳐나갈지 그거 할 수 있는 주체가 사라져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복원하는 거는 단지 그 국면 전환용이 아니라 이거는 그냥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살짝 국면 전환의 효과는 있겠죠. 예.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승복할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계속 가두 정치로 나갈 미국이 들어오더라도 민주당은 승복하지 않을 것이다. 계속 그 국면을 끌고 나가려고 할 겁니다. 예. 그래서 굉장히 나라가 혼란스러울 거예요. 미국까지 개입이 됐는데 정리가 안 되면 정말 극도로 혼란해질 수밖에 없다. 예, 극도로 혼란스러워지고 다만 한 가지는 뭐냐면 국민들 분위기도 옛날과 상당히 다르거든요. 그건 바로 뭐냐면은 그래서 윤석열 쫓아냈는데 이재명이야 이거거든요. 여기서 사람들이 신이 나지는 않아요. 예. 신이 나질 않기 때문에 정말 이제 길바닥에 많은 사람들이 쏟아져 나올 것은 확실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와 같은 뭐 촛불 시위와 같은 그 정도의 규모라기보다는 사실은 전체가 동원된 자기들만의 정치 에서 조금 더 확장된 그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예상해요.